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일본 규슈에 상륙한 채 북상 중인 태풍 난마드론 세력이 아직도 매우 강수준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강의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위치와 경로 등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전문위원인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난마들이 이제 일본 규슈에 상륙했는데요. 현재 위치와 위력 지금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태풍은 어제 저녁 19시경에 일본의 가고시마 쪽에 상륙을 했고요. 이후에 점차 북북 서진을 하면서 현재는 이 가고시마로부터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해상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의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약 945헥토파스칼로 지금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 태풍 주변에 불고 있는 강한 바람은 초속 약 45m, 시속으로 따지면 약 16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태풍의 넓은 강풍 반원은 북쪽으로 약 410km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태풍의 가장 외곽에 분포하고 있는 비구름대가 벌써 우리나라의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태풍의 주변으로부터 불고 있는 따뜻한 동풍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동풍이 만나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도 현재 시간당 5에서 10mm 정도의 강해지는 그런 비구름대 영향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상권 해안을 비롯한 우리나라 동쪽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비구름대가 점차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도 곧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태풍의 이동 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있는 위치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 새벽 그리고 오전, 오후, 낮으로 지나가면서 이 태풍은 이 규슈의 북쪽을 지나 점차 일본의 북쪽 일대를 따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영향을 우리나라 쪽에 강하게 받는 시기는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이 새벽부터 낮 사이가 가장 강한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걱정은 흰남노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영남 해안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비바람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또 동해안 너울도 주의해야 되겠죠. 네,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이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 정도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 강한 비바람에 대비가 필요하고요.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도 초속 35m가 넘는 매우 강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강풍에도 대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주변 일대의 해상에 모의하는 이 파고를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남해 동부해상을 비롯한 동해상을 중심으로 태풍으로부터 불어드는 동풍과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함께 만나게 되면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는 최대 파도의 높이가 10m 이상 높게 일면서 이 해안 쪽으로 밀어드는 파도가 이 해안 지역으로 저지대 침수 지역으로 밀려들면서 월파의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 시기에 북쪽으로부터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건조 공기가 내려앉으며 강한 강풍으로 인해 서해상에서도 최대 5m의 강한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 19일 그리고 20일까지도 동해상과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높은 파도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네, 부산은 지난 태풍 흰남노 때 해안가 곳곳에서 월파와 강풍 피해가 있었죠. 피해를 다 복구하기도 전에 또 강력한 태풍 난마들이 북상하면서 부산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광안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해변은 바람이 더 거셀 텐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해안가를 중심으로 태풍급이라고 할 만큼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굵어진 빗줄기도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요. 부산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이곳 해수욕장으로 밀려드는 파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돌풍의 위력이 상당한데요.
부산 남구 5-6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8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고 지역 곳곳에서 초속 20m에 가까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도 3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40대 시민 한 분이 강풍에 쓰러진 화분에 종아리를 다쳤습니다. 이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쓰러지고 날아가는 구조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부산은 지난 태풍 흰남노 때도 겪었는데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 월파, 침수 피해도 특히 걱정이 되는데요. 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부산의 경우 최대 순간 풍속이 지난 태풍 흰남노 당시 기록과 비슷한 초속 35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바다 물결은 최대 7m까지 일 수 있어서 이 월파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부산시 등은 해수욕장은 물론 월파 피해가 우려되는 마린시티와 미포, 청사포, 밀락수변공원 등의 차량과 보행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동래구 온천천의 하상도로 3곳과 지하차도 6곳 등 모두 41곳이 통제 중입니다. 태풍이 부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쯤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부산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1,500여 곳의 어린이집은 휴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풍에 따른 비는 오늘 오후까지 최대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겠고 부산시는 침수, 산사태에 대비해 300여 세대, 370여 명에게 대피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파도 물살이 점점 더 거세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경북 포항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죠. 태풍이 또 북상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포항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지난 태풍 때 침수 피해가 컸던 그곳에 나가 계시죠? 네, 저는 태풍 흰남노 때 침수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시 남구 제네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의 경우 당시 성인 어깨만큼 물이 차오르면서 이 동네 가구 90%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 북상 소식이 들려오자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은 가로등이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이 비의 양도 점점 늘고 있어서 주민들을 혹여나 지난 태풍 때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는 태풍 흰남노 때 상가와 도로가 침수가 되고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이번 태풍 대응을 위해서 이 재해 취약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어선 등 선박 3천여 척이 대피를 완료한 상태고요. 포항 울릉간 여객선도 통제됐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때 주민들을 구조하고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던 해병대 1사단은 포항 2개 소방서에 장갑차 10대와 고무보트 20대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이 차수판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지하주차장에 차수판 설치가 추가로 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임시방편으로 이런 저지대나 냉천과 같은 하천 인접 지역에 물막이와 모래주머니가 설치가 됐습니다. 흰남노가 불상할 당시 포항제철소도 가동을 전면 중단할 만큼 피해가 컸는데요. 또 포항철강공단의 철강 기업체들도 건물이 무너지고 장비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포스코를 포함한 포항 기업체들이 이번 태풍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파손된 구조물과 출입문, 5개 크레인 등을 단단하게 결속해 강풍에 대비하고 있고요.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에 큰 피해를 본 수전변전소와 아변 라인에 모래 방수벽을 설치했습니다. 또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새벽부터 낮 사이 모든 실외 작업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은 태풍 흰남노 때 도심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따라서 저지대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네,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제주 동쪽 해상 등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익환 기자, 파도에 휩쓸린 남성은 찾았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곳인데요.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3시간여 진행한 끝에 해당 실종자를 바다에서 구조했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낚시객이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곧바로 수색에 나섰는데요. 3, 4m의 높은 파도로 구조정 투입을 비롯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색 작업 중에 해경 대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방 헬기를 투입했고요. 실종자를 바다에서 구조했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외출은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마돌로 인한 영향이나 기타 피해는 없습니까? 네, 현재 이곳은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동부와 남부 앞바다 등의 태풍 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제주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해안에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해안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40mm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현재 강우량도 아주 적어서 비보다는 바람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해안가나 저지대 출입을 통제하고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간판이나 공사장,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에 대해 사전 조치를 했고요. 강한 바람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현재 제주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1,900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제주 영남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남에도 10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남은 오늘 새벽까지가 고비인데요.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대현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산항에도 밤이 깊어지면서 비와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도도 높아지면서 태풍을 피해 이곳 한 곳에 정박한 배들도 물결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데요. 경남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통영 매물대의 경우 초속 24.1m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경남은 창원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고성, 남해 등 10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 해안에는 오늘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10m로 매우 높게 일어 방파제나 해안도로 통행은 위험하겠습니다. 경남의 모든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앞선 태풍으로 이미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라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대피한 주민들도 있다고요? 네, 경상남도는 거제와 양산, 사천, 고성 등 4개 시군 주민 100여 명의 대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거제 해안가 주민 3명과 양산 원동면 주민 3명은 이미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강풍 피해 신고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거제와 김해, 사천에서는 소형 전봇대와 간판의 안전조치를 요청하는 신고가 모두 11건이 접수됐는데요. 대부분 안전조치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에서는 거제 도로와 김해 세월교, 창원 주차장 등 모두 120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오늘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육군 39사단은 오늘 예정됐던 마산 지역 예비군 훈련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해안가는 오늘 새벽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요. 해안지대 접근이나 선박 대피, 농작물 보호를 위한 작업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네, 울산은 오늘 새벽부터 낮까지가 이번 태풍의 고비인데요. 시간당 최고 6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어서 침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울산 태화강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유지 기자, 지금도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네요. 침수 피해가 반복될까 걱정인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산책로와 강변 주차장을 중심으로는 시민들의 접근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곳에 주차된 차량들도 모두 어제부터 이동 조치가 끝났는데요. 울산시는 태화강 주변 90여 가구에 차수판 320여 개를 지원하고 이 강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이 차수판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큰 피해를 본 태화시장에서는 이 수중 펌프와 양수기, 모래주머니가 배치됐고요. 지하에서 영업하는 노래방과 카페, 게임장에는 영업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폭우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 북구 강동, 울주군 양동, 신안 무동 등 80여 가구 130여 명을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친인척집이나 숙박업소로 우선 대피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 등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울산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오늘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 전환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제는 울산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정상 운행했지만 오늘은 4편이 결항됩니다.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은 태풍 경로나 영향에 따라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중요한 일정이 있는 고객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변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방재 전문가 모시고 이번 태풍의 특징과 피해 대응 방법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위원인 이호준 키트밸리 지진해일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일본에 상륙해서 이제 계속 북동쪽으로 북상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첫 번째 특징 제가 꼽기에는 위력입니다. 이전에 지금 9월 초에 흰남노 태풍 저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얘기한 게 상상할 수 없는 크기다, 경험할 수 없는 크기의 태풍이 왔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례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초강력 태풍 지금 일본에서 특별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네. 특별경보라고 한다는 거는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이 930헥토파스칼보다 낮을 경우 이렇게 발령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13년에 한번 그러니까 13년에 제정이 되고 나서 2014년, 16년에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발령된 위치가 오키나와였었거든요. 이미 큐슈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점점 그런 특별경보 발령되는 쪽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영향권에 이제 서서히 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겠죠. 한국에 지금 오는 태풍 앞으로는 거의 이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태풍 흰남노 때 제주 영남 지역, 특히 영남 지역이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 폭풍 해일이라든지 월파 피해 가능성은 크다고 봐야겠죠. 예, 이미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폭풍 해일 피해 지금 제주 쪽에 우려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0m 이상의 지금 파도가 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 지금 강풍이 불고 또 호우도 굉장히 많이 내릴 것 같고요. 네. 이쪽에 파도 간다 하게 되면은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흰남노 때 이미 한번 이쪽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많은 시설물도 지금 기초가 아주 약해져 있는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거기 똑같은 또 파도가 또 온다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물리적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흰남노 당시에는 침수 또 고립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는데요. 예. 이런 인명 피해는 이제 없어지겠습니다. 어떻게 예.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인명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전 흰남노 때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태풍에 대한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인명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부분들, 과하게 대처해도 과하지 않다라는 부분들 원칙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 이미 뭐 정책적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정도의 태풍 최근에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대책을 남한테 의존하지 말아라.
스스로 대책 내 몸 내가 지켜라라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기 전에 먼저 사전 대피하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반지라든지 지하 주차장 침수는 즉각적인 대응이 좀 어렵단 말이죠.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초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라고 그러면은 이게 우려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순간 그냥 대피, 안전한 예. 곳으로 이동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지하 같은 경우는 침수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사람이 대처할 정도가 아니고 요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큰 참사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특히 내 몸 또 내 재산,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먼저 대피해놓고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 이미 내려갔을 때 이미 늦었거든요. 네. 그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산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해안가 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 특히 해운대 이 빌딩 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빌딩 풍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빌딩풍이라는 거 원리 말씀드리면은 상공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요. 예. 아래 빌딩이 있으면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리꼽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건물의 외장재, 또 유리창, 또 간판 등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밑에 만약에 유리라든가 어떤 외장재가 떨어졌을 때 사람이 밑에 있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불 때 특히 그런 고층 건물 주변이요. 그쪽 걸어다니는 일은 굉장히 삼가하셔야 되는 물론 부분이고. 외출을 하지 말아야겠고요. 네. 근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요번 태풍 지금 남마돌이 지나가는 그 시기를 보게 되면은요. 내일 아침부터 낮 시간이거든요. 한참 사람들 활동이 많은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이때 자칫 출근을 한다거나 어디 일을 하러 나가기 위해 가지고 바깥에 외기에 노출이 돼 있다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 그때만 하더라도 좀 외출 잠시 쉬어가는 그런 네. 시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이 월요일이라 또 그렇습니다. 출근하시려고 굉장히 외출하시는 바쁘실 분들이 것 계실 같으세요. 것 같단 말입니다. 네. 외출을 좀 삼가시고 직장에서는 좀 출근 시간을 좀 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빌딩풍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위험에 있어서 노출되지 않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금 이미 발표됐지만 학교 같은 경우에 내일 지금 원격 학교 같은 경우에 그냥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등교 안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원격 근무 통해 가지고 출근도 안 하는 그 시간을 피하는 이런 지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전과 단수 피해도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정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태풍 지날 때는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뭐 어떻게 손 쓸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밤 시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난감하기 때문에 무언가 회중 전등, 조명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정전에 따라 가지고 단수도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필요한 물 양을 좀 욕조라든가 어딘가 받아두고 네. 나중에 좀 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태풍이 완전히 나가도 예. 이 동해안 해안가 이 네. 너울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기상청에서 발표했듯이 지금 일본 따라 쭉 북상하면서도요. 네. 내륙 안으로 들어가도 960헥토파스칼이면 상당히 강한 태풍입니다. 그게 동해안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북풍 내려오는 부분들 같이 해가지고 너울도 발달할 수 있고 또 강한 파랑이 불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 동해안에서도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호준 키트밸리 디진헤일 전문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등에서 주민들이 일부 대피했고 여객선과 항공기도 일부 결항됐습니다. 서해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한솔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 남마돌이 북상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대본은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37가구 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태풍 흰남노로 피해가 컸던 포항과 경주 등에서도 주민 대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태풍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되거나 조정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34편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구간이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KTX와 동해선 전동 열차는 태풍 경로와 영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일부 국립공원 출입과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고 항공편도 결항됐습니다. 중대본은 한라산과 다도해, 한려해상, 경주 등 4개 국립공원 91개소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은 경남 삼천포에서 제주 간,
또 전남 완도에서 여서 등 9개 항로 12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또 제주와 김해를 오가는 항공기 등 국내선 12편도 결항됐습니다. 중대부는 부산과 울산, 강원 등 7개 시도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지자체 상황 관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정오를 기해 발령한 비상근무 2단계를 태풍 상황을 지켜보면서 선제적으로 격상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원솔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 영남 해안 지역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서해안과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그 밖에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은 어제 오후 규슈 남단에 상륙했습니다.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으로 규슈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태풍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겠는데요. 제주와 영남 지역은 오늘 낮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대비해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현재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중남부 산간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 지역으로는 시간당 30에서 6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 등 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 지역엔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과 영남, 제주에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아침까지, 영남 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에서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해상에선 물결도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와 제주 해상에선 물결이 최고 10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특히 제주 해안 지역엔 폭풍해일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낮 사이가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